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할 주제는 갈라치기입니다. 상대방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작전인데, 갈라치기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응용 수단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치기는 과연 언제 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보석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자, 백이 가장 쉬운 정석을 선택을 하고 이제 흑 차례인데요. 자, 좌변 이 백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걸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갈라치기는 상대방의 세력에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뭔가 안정을 취하는 수단인데, 중요한 것은 자, 이쪽 백을 보시면, 자, 이 돌이 사선이죠. 자, 세력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력. 자, 이 돌도 사선이죠.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모두 사선 또는 세력의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는 갈라치는 것이 좋은 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걸치는 것보다는 갈라치는 것이 좋다. 자, 그렇다면 또 갈라치는 요령 살펴보면 갈라칠 때는 상대방의 적진에 들어가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자, 변에서 안정을 취하는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두 칸 벌리기입니다. 두 칸 벌리기. 그래서 갈라칠 때는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곳에 쳐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칸 벌림이라면 삼선 두 칸 벌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갈라치는 것이 정답이다. 자, 백이 이쪽으로 다가서면은 이렇게 두 칸을 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다가오면 이번엔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안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게 갈라쳐라. 자, 이곳에도 두 칸을 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다가섰을 때 두 칸을 벌리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이 돌이 딱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칸을 벌리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 한 칸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둬서 이것도 두 칸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자, 막히면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바둑에서 제일 뭔가 기분 나쁜 두 점 머리를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는 것은 두 칸 벌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두는 것이 두 칸 벌리기, 적절한 두 칸 벌리기. 보통 이렇게 갈라쳐 왔을 때는 비어있는 뒷문을 막으면서 사선 쪽에서 이렇게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양쪽이 뭔가 세력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는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삼선으로 갈라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갈라치질 않고 이렇게 걸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반대편에 지금 세력선이지 않습니까? 이 세력선을 활용을 해서
백이 협공을 하는 수가 굉장히 강력한 수가 됩니다. 이런 강력한 수를 허용을 하게 되면 3, 3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막아서 좌변이 상당히 좋은 베개 모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으로서는 걸치는 것보다는 갈라치는 것이 좋은 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갈라쳤습니다. 그러면 두 칸 벌리고 백도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뭔가 이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밖에 되고 만약에 흙이 이렇게 뒀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백이 또 이제 우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자, 이때 백이 어떤 방법으로 흙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갈라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아까 언급을 했듯이 갈라치기 위해서는 양쪽이 위쪽과 아래쪽이 세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력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선이기 때문에 세력이죠. 근데 지금 이 돌이 3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갈라치는 수를 잘 두질 않습니다. 갈라친다 하면은 이것이죠. 이곳에 둬도 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도록 갈라치면 공격당할 염려는 없기 때문에 아주 나쁜 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갈라치는 것이 썩 좋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걸쳐가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협공을 해오더라도 이 돌이 지금 3선이기 때문에 우변 쪽의 가치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라치는 수보다는 걸치는 수가 더 일반적인 수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한번 또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이와 같은 포석에서 흙이 이제 걸치니까 씌웠습니다. 씌우고 받고 정석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때 백의 다음 한 수는 좌변으로 손이 가야 됩니다. 좌변으로 가야지만이 이쪽에 뭔가 세력을 구축한 것을 이렇게 벌리면서 모양을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는 것이 좋은 수인데 이때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갈라치는 것은 한 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돌도 사선이고 이 돌도 사선이기 때문에 갈라치는 이 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양쪽으로 또 두 칸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흙도 좌변 백진영을 견제하는 손이 돌아오게 되죠. 자, 이때 과연 흙은 어떤 방법으로 이쪽에 백 모양을 견제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일단 모양을 보십시오. 이게 세력이지 않습니까? 세력의 모양을 취하고 있고 이쪽도 지금 사선 세력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갈라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선 걸치지를 말고 갈라쳐 들어가야 됩니다. 걸치는 것은 협공을 당해버리면 뭔가 위쪽에 백세력이 크게 뭔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3, 3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좌변이 지금 뭐 이렇게 한 수만 더 보강을 하더라도 좌변이 다 백집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걸치는 것보다는 갈라치는 것이 좋은 수이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갈라칠 것인가?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갈라칠 때는 3선으로 들어가야 되고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는 3선으로 침투할 수 있는
갈라치는 장소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곳이 있고, 이쪽으로 두면은 이렇게 두 칸 벌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면은 또 이렇게 두 칸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후보지입니다. 갈라침의 후보지. 또 다른 방법은 이것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두 칸을 벌릴 수가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또 두 칸을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두 곳의 후보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곳이 좋은 갈라침의 장소일까요? 자, 지금 이쪽으로 이제 갈라치는 것은 백이 절대 이쪽으로 다가서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 돌이 너무 강한데, 이 강한 돌을 배경으로 벌림의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중복이 됩니다. 이거는 백이 아주 나쁜 수고요. 백은 당연히 이쪽으로 둬가지고 세력적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안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세력 쪽에 지금 뭔가 돌이 가깝게 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붙여서 두기만 하더라도 백세력이 좋아지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갈라쳐서 안정을 취할 수도 있지만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갈라치는 것이 더 안전한 수법이고 더 많이 이용되는 수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선다면 두 칸을 벌려서 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무엇보다 흑의 입장에서는 백의 강한 세력으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안정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흑이 아주 기분이 좋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쪽으로 다가서면은 이때는 이렇게 두 칸 벌려서 걸치면서 두 칸 벌리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마늘모 붙여서 1입 2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흑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안정을 취하기만 하더라도 백으로선 이 세력으로부터 이 벌림의 간격이 좁죠. 좁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보석 진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쪽에 이제 갈라침을 허용해서는 백이 별로 좋지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을 애초에 우변에 갈라치지 말고 좌변 쪽으로 이렇게 벌려가는 것이 좋은 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또 형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에서 이제 협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흑은 알기 쉽게 3-3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기 쉬운 선택입니다. 이때 백은 반드시 오른쪽에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가지고 하변을 중시하는 정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칸 벌리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이와 같은 장면에서 이 좌변 쪽을 이렇게 막아서 붓으로 세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좌변 백 모양을 견제해야 되는데, 자, 어디가 좋은지 이제 쉽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 걸칠 것인가 아니면 이곳이나 이곳으로 이제 갈라쳐서 둘 것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지금 백이 세력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쪽도 지금 사선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라치는 이 한 수겠죠. 중요한 것은 갈라침의 장소가 이곳이냐 또는 이곳이냐 또는 이곳이냐 라는 판단인데, 자, 이 세 군데는 모두 양쪽으로 두 칸을 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착점한 이 수는 최하점이죠. 왜냐하면 두 칸을 벌릴 수는 있지만 백의 강한 세력에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공격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돌이 살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라침이라도 이 갈라치기는 최하점을 면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곳과 이곳이 지금 남아 있는데 아까 살펴본 바대로 지금은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라치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위쪽에서 다가선다면 두 칸을 벌려서 백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강한 세력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흙의 안정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아주 좋은 그림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가선다면 백은 걸치는 것이 좋은 수죠. 계속해서 마늘모 붙이고 받는다면 한 칸을 띄어서 백이 띄어서 지키더라도 중복형이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흙은 한 칸을 띄지를 않고 이렇게 이제 붙여서 두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다. 백이 젖히면 뻗어서 뭐 이어준다면은 이건 또 백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흙이 아주 기분 좋은 진행이다. 백은 당연히 올라서서 두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쪽에 이제 끊기는 뒷맛도 있고 그래서 흙이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흙은 갈라쳐서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갈라쳐 두는 것이 좋은 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걸치는 것은 아주 나쁩니다. 아래쪽에 강한 세력이 대기 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이제 협공을 하게 됩니다. 뭐 이쪽이나 뭐 이렇게 협공을 해서 하변 아래쪽의 세력을 크게 확장하면서 흙을 공격을 해버리면 백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연적으로 갈라치는 것이 좋은 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를 보고 한번 이제 또 공부를 해볼 텐데, 자, 보십시오. 자, 이런 모양에서 흙이 길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을 붙이는 수도 이제 많이 두는 수 중에 하나인데, 자, 이때 백의 입장에서는 상변 쪽을 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이 우변 쪽 흙 모양을 견제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작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변을 둔다면 백이 어디를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자, 걸치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곳에 갈라치는 수 또는 이렇게 이제 갈라치는 수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어느 곳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침의 조건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자, 요 돌 보십시오. 사선이지 않습니까? 사선은 세력선입니다. 자, 이 돌도 사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갈라치기에 적절한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제는 이쪽이냐 여기냐 요 차이인데, 지금은 요거 지금 두 점이 아주 강한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도록 갈라치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흙이 이쪽으로 다가서면 두 칸을 벌려서 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다음에 또 뒷문 열린 약점을 노릴 수 있죠. 자, 이쪽으로 다가선다면 이번엔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둘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걸쳐서 두는 것도 가능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으로서는 다 가능한 것이죠. 자, 이런 모양에서는 흙도 다가서는 방향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뒷문 열린 쪽을 뭔가 방어를 하면서 다가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라치는 것은 지금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흙은 당연히 위쪽에서 다가서 오는 것이 적절한 방향입니다. 벽은 이렇게 두 칸으로 이제 벌리면서 걸쳐야 되는데, 흙의 입장에서는 마늘모 붙이는 수가 벽을 이전으로 만드는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둬도 벽의 입장에서는 우변의 흙진영을 견제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는 있지만 약간 미흡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갈라치는 것이 좋은 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라치질 않고 이렇게 걸치는 것은 협공이 제격이 됩니다. 위쪽에 강한 뭔가 세력을 배경으로 협공하는 수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협공은 한 칸 협공도 되고, 두 칸 협공도 되고, 세 칸 협공 또는 두 칸 높은 협공, 어떤 협공을 취하더라도 흙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의 입장에서는 갈라쳐서 뭔가 흙 모양을 견제하는 것이 올바른 작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길을 붙인다면 이때는 갈라치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갈라치는 수가 절대 좋은 수가 아니다. 지금은 이 돌이 3선이기 때문에 우변의 가치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우변 쪽은 가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백이 둔다면 갈라치지 말고 이쪽으로 걸쳐서 두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걸쳐 오더라도 흙은 협공을 하지 말고 그냥 받아서 백으로 하여금 가치가 떨어지는 우변 쪽으로 돌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아무튼 흙이 이렇게 3선으로 두게 되면 백은 우변의 가치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갈라치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 지금 같은 포석이라면 상변 쪽으로 돌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기구침의 발전 방향이 상변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변의 가치가 훨씬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3선 돌과 4선 돌의 위치에 따라서 변의 가치가 틀려지고 갈라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이 된다는 거, 이거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그러면 자, 이런 이제 포석에서 이런 정석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때 흙이 이제 백이 한 칸으로 받고 이렇게 벌리는 포석 많이 두죠. 이때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걸칠 수도 있고, 또는 이 돌도 4선 양쪽 다 4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갈라쳐서 두는 것도 유력한 작전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건 흙의 입장에서 이쪽에 좌변 백 모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꼭 흙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돌의 위치입니다. 자, 이 돌이 3선이죠. 3선에 돌이 놓여 있으면 이 돌이 4선이라고 할지라도 좌변의 가치가 대폭 줄어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선 절대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갈라치기가 좋은 수가 아니다. 흙은 이쪽으로 걸쳐가는 것이 좋은 수이지,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갈라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0은 당연히 가치가 큰 사선 쪽에서 뭔가 뒷문을 단속하면서 흙을 몰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흙은 별로 시급하지 않은 곳을 갈라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정석 진행에서 백이 한 칸으로 받지를 않고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는 정석도 있는데, 이때 백이 이제 이곳을 이렇게 갈라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좌변을 뭔가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돌이 사선으로서 세력선이죠. 이쪽도 지금 세력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갈라치기가 아주 시급한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갈라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겠죠. 백이 이쪽으로 다가서면 이렇게 두 칸을 벌릴 수가 있고, 위쪽에서 다가오면 이렇게 두 칸 벌려서, 또는 적극적으로 걸치면서 백 한 점을 뭔가 압박하는 이런 진행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변 쪽으로 갈라치는 것이 시급한 한 수다. 이렇게 이제 걸쳐가는 것은 협공이 아주 좋은 수가 된다. 그러니까 협공이, 이런 협공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됩니다. 세력으로부터 뭔가 이거를 지금 확장하면서 흙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흙이 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갈라치는 것이 좋은 수다. 이쪽으로 다가서는 것도 잘못된 방향입니다. 자, 백은 그냥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렇게 이제 벌리면 백은 요점이었던 좌변을 차지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백이 입구자로 받지를 않고 나릴자로 받는 정석도 있습니다. 나릴자로 받는 정석도 있어요. 자, 흙이 이제 받으면 뭐 이렇게 걸쳐 간다든가 또 갈라쳐 가는 수가 있는데, 자, 이때도 역시 흙의 입장에서는 좌변의 백 모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갈라칠 것인가 걸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돌이 사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라치기를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는 이곳이 적절한 갈라치기의 이 한 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가서면 이렇게 두 칸 벌리면서 백 한 점에 걸쳐서 두는 것이 좋은 수이고, 이쪽으로 다가선다면 위쪽으로 두 칸을 벌려서 역시 흙으로선 좌변의 백 모양을 아주 이상적으로 견제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라쳐 왔을 때는 사선의 뒷문을 뭔가 수비하면서 위쪽에서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장면은 아무튼 좌변 쪽에 갈라쳐 가는 것이 좋은 수이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한 것을 종합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보면, 양쪽 귀 쪽이 세력으로 뭔가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는 갈라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다. 갈라칠 때는 삼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이고,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는 곳으로 갈라쳐 들어가라. 두 칸 벌림의 형태를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상대방 돌로부터 한 칸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 떨어진 이 간격을 두 칸 벌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업자들이 너무 많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것도 이렇게 두는 것도 두 칸 벌리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 칸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갈라치기가 아니다. 정상적인 두 칸 벌림이 아니다. 이렇게 맞게 되면 올라서야 되는데 두 점머리가 너무 통렬하다. 그래서 갈라치기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갈라치기라고 할 때는 3선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도록 3선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특별한 경우에 4선으로 두 칸을 4선으로 갈라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파고 이후에 이제 곧장 이렇게 3-3에 들어가는 작전도 이제 많이 두기도 하는데, 자, 이런 진행이 이제 이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흑 차례인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기회흑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손을 빼도 됩니다. 손을 빼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3연성 펼치는 건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좌변을 두어버리면 이 강한 세력을 뭔가 발전시키면서 아주 이상적인 백세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흑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세력이고, 또 자, 이 백돌도 지금 화점 4선에 놓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갈라치기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입니다. 보통이라면 3선으로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도록 이쪽이나 요렇게 이제 두 칸 벌리는 것이, 두 칸 벌릴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상식적 진행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벌리는 것이, 갈라치는 것이 더 일반적인데, 뭐 이렇게 둬도 흑으로서는 훌륭한 한 수고 또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입니다.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서면 두 칸을 벌려서 아래쪽 백 세력을 뭔가 견제를 했죠. 그리고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백이 이쪽으로 다가서면 두 칸을 벌려서 물론 이제 백이 이렇게 마늘모 붙이고 받겠지만, 흑도 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백으로선 이 강한 세력으로부터 이 벌림의 간격이 그렇게 이상적인 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흑으로선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진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뭔가 흑의 입장에서는 3선으로 두 칸을 벌리지 않고 4선으로 이렇게 갈라치는 수도 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력이 워낙 강할 때는 이렇게 4선으로 갈라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에 상대방이 이렇게 바짝 다가왔을 때 이렇게 3선으로 이렇게 뭔가 안정을 취하는 것은 좋은 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질 않고요. 이때는 4선으로 역시 두 칸을 벌려서 뭔가 돌에 안정을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3선 두 칸 벌림과 달리 4선 두 칸 벌리기는 중앙 쪽으로 달아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집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 공격당할 여지가 남는다는 차원에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갈라치기는 역시 3선으로 양쪽 두 칸 벌릴 수 있는 3선으로 갈라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갈라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갈라치기의 어떤 시기와 또 요령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실전에서 다양한 형태에 직면했을 때 갈라치기의 어떤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서 딱 좋은 곳에 쳐들어가서 뭔가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포석을 이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